결합제비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결합제비, 물시멘트비 단위 수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물결합제비의 결정 방법, 물결합제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WB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단위 수량은 최대 185kg/m 3성 이내. 그래서 가능한 한 적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적게 넣는 게 좋아요. 설계 기준 강도가 확보되는 내에서 적게. 단위 시멘트량이 우리가 소유량의 강도가 얻어지는 되도록 넣어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멘트죠. 콘크리트는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강도가 중요하죠. 콘크리트는 가장 중요한 게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를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소유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 지향성, 강제 보호 성능이 얻어지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혼화제로 감수제, 소유의 설럼퍼 공기량이 얻어지도록 실험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혼화제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상의 준수 혼화제로는 고로설레거 기타 포졸라는 25% 이하, 진량 백분율, 그 다음에 고로설레거 미분율은 20% 이하, 실리카유면 10% 이하,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엣이 50% 이하,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엣이 포졸란과 실리카유 합은 35% 이하,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물결합제비의 기준 범위, 물결합제비의 기준 범위는 우리가 내구성은 60% 이하, 내구성의 기준으로 할 때 중성한 50% 이하, 수밀성은 50% 이하, 해양 콘크리트는 45% 이하, 내동해성은 40% 이하.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등이 여기에 있는 구조물에 해당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요 프로테지 이하로 우리가 배합을 해야 된다. 물결합제비, 물과 시멘트비의 비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물결합제비 기준을 설계 기준 강도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배합 설계에 의한 물결합제비 결정, 시험 배합 및 강도 시험.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15에서 30회 정도 우리가 반복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한다. 최종 결정.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물결합제비를 우리가 배합 설계에 대한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그 강도를 산정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내로 결정을 한다.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면 합격인 게요. 합격. 그래서 강도 실험을 해가지고 강도 실험을 아까 전에 15회 정도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강도가 나왔는 것들 중에 물결합제비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결합제비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클 경우 그렇죠. 물결합제비가 적으면 좋은데 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적으면 좋은데 너무 적어서 강도가 나오면 그거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거는 배제를 하고 강도가 나오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크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물결합제비가 크면은 강도가 크다. 시멘트와 단위 수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건조 수축이 크다. 워커빌리티가 증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가 물결합제비 요거 상반되는 거죠. 요렇게요. 물결합제비와 워커빌리티는 서로 상반된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시멘트비와 물결합제비. 물시멘트비는 물과 시멘트의 비고요. WC. 네. 얘는 물과 시멘트와 혼화제를 비결합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B로 표현을 합니다. WB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강도가 상대적인 거로 이런 거를 우리가 서술할 때는 상대적인 거로 얘는 강도가 낮다. 얘는 강도가 크다. 얘는 물결합제비는 혼화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혼화제를 기준으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수화열이 높다, 낮다. 1차 반응, 2차 반응. 일반 콘크리트, 높은 콘크리트, 고성능 콘크리트.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서술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장골제율, 골재 입도 부분을 하겠습니다. 장골제율과 골재 입도. 우리가 장골제율은 우리가 정의
장골제 유리랑 골제 내의 정골제량에 대한 장골제량의 절대 용적 비를 백분율 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골제 유리라는 것은 장골제와 굵은 골제 전체의 골제에 대한 장골제율. 그래서 장골제율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많으면 안 좋고 적정한 게 좋은 거예요. 적정한 게. 장골제율이 크다라는 거는 요 장골제의 용적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골제율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급이 많다. 그리고 물 결합 제비가 증가한다. 건조 수축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말을 합니다. 장골제율이 작은 경우는 우리가 46에서 49% 골제의 입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묽은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증가, 물 결합 제비 강소. 그러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굵은 골재가 많다라는 거예요. 굵은 골재. 거친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저하, 재료 분리 발생. 그러니까 굵은 골재가 많으니까 거친 시멘트하고 섞으면은 이게 억센 콘크리트 이렇게 되는 거죠. 거친 콘크리트, 굵은 골재가 많다.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저하가 된다. 시멘트 단위 시멘트량이 많이 들어간다. 이 사이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다. 물 결합 제비가 증가한다. 이런 거고요. 장골재가 많다라는 거는 장골재가 많다라는 건 장골재의 주변에 시멘트가 많이 묻어서 비표 면적이 크다. 그래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물 결합 제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의미가 됩니다. 물 결합 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골재가 많은 거하고 굵은 골재 장골재하고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정해야 된다는 의미가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극이 없도록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을 경우 우리가 46에서 49%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골재율의 시험으로 결정.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에는 장골재율을 2에서 5% 정도 크게 그 다음에 고성능 공기 연행제 사용 시에는 장골재율을 1에서 2% 정도 크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골재의 입도는 우리가 장골재의 입도와 굵은 골재의 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좋다. 장골재 안에서도 기준 안에서도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된다. 체가름 실험을 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나 체의 호칭 지수는 0.15에서 10mm까지 7개로 또 구분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체에 통과한 질량 백분율은 2에서 100%까지 7개로 구분 환산. 복잡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부순 장골재가 그 외에 구분하여 체가름 실험을 실시를 한다. 입도 범위를 벗어나면은 두 종류 이상을 장골재를 혼합해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한다. 체가름 시험, 골재 번호는 13개로 구분한다. 체의 호칭 지수는 우리가 2.5에서 90mm까지 13개로 구분한다. 그리고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은 0에서 100%까지 13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굵은 골재의 입도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조립률입니다. 조립률, 실적률, 공급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장골재율이 있고 조립률이 있고 실적률이 있고 공급률이 있고 이게 다 입도, 입형 또는 골재 안의 공급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립률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조립률, 우리가 공급률하고 반대되는 의미예요. 용적을 의미합니다. 골재의 크기, 입도, 또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 부피를 말하는 거죠. 부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조립률이라는 거는, 조립률이 좋다라는 거는 입도 분포가 좋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섞여 있어가지고 안에 공극이 없다. 그래서 이 안에 조립률이라는 거는 부피를 말하는 건데, 장골재는 10번째를 전부 통과하고 5번째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 체의 모두 남은 골재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굵은 골재는 5mm, 5mm 채에 다 남은 골재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100mm 중에 각 채에 10개 채에 남은 누계량의 백분율의 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체가름 실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요런 체가름 실험. 이렇게 채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각각의 뭐 200번 채, 200번 채, 그 다음에 뭐 10번 채, 뭐 12번 채, 뭐 그 다음에 4번 채 이렇게 다 각각의 채가 다른데 얘가 진동 체가름 실험을 해서 양쪽으로 흔들면은 각각의 골재에 대한 백분율이 나오죠. 그 백분율이 이게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에 요 중간에 하나의 골재가 많다. 이러면은 요 골재가 많은 것만 예, 누계 중량 백분율 요 입격만 많이 섞여 있는 그래 요렇게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얘는 많고 얘는 적고 얘는 많고 얘는 적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 그럼 입도가 불량. 요렇게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여 있다. 요게 입도가 양호한 거고 요렇게 나오면 요 중간에만 다 중간 크기만 골재가 가득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장골재만 가득 있는 거고 굵은 골재 같으면 요렇게 해서 굵은 골재만 다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도 분포 곡선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이렇게 혼합을 했을 때 이 안에 1m, 1m, 1m로 했을 때 공극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게 우리가 조립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립률을 그럼 왜 하느냐? 우리가 목적은 골재의 사용 여부를 판정하고 입도의 균등성을 판단한다. 왜냐? 이게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립률을 벗어난 경우 장골재가 많다라는 의미. 그래서 비표 면적이 커서 물결합집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화열이 많이 발생된다. 굵은 골재가 많은 경우는 공극이 커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 기준, 적정 범위, 장골재 조립률은 2.3에서 3.1, 굵은 골재는 6에서 8, 요 정도 되고요. 두 종 이상의 골재를 혼합해서 입도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종 이상의 골재를 혼합해서 입도를 조정한다. 조립률은 입도가 굵을수록 큰 값을 나타냄. 배합 설계보다 조립률이 0.1 이상인 변동 시 배합을 변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실적률과 공극률. 실적률은 뭐를 말하느냐?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질량. 그래서 좀 전에는 골재 안에 있는 공극은 빼고 그 이외에 입도에 대한 공극만 가지고 했으면 조립률은, 실적률은 골재 안에 있는 공극도 우리가 무게로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량 골재다, 경량 골재다, 보통 골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량이냐 보통 골재냐 중량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적률을 한다. 결국은 이 안에 공극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실적률은 골재의 단위 용적당 질량 중에 실적 용적 중량의 백분율을 본다. 그래서 공극률은 골재 단위 용적 질량 중에 공극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적률은 절대 건조 밀도분의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으로 중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분의 중량으로 나온다. 그래서 실적률이 나온다. 그걸 반대로 빼면은 100에서 골재의 공극률을 빼면은 실적률이 나오죠. 그러면 실적률을 빼면은 공극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 경제적인 콘크리트의 배합, 골재 사용 여부의 판정, 입도의 우리가 균등성을 판정한다. 이렇게 보고요. 특징은 실적률은 중량 골재가 크고 경량 골재가 적다. 이렇게 보고요. 실적률이 크면 골재의 밀도가 크고 강도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실적률이 우리가 큰 경우, 공극이 작은 경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적률. 시멘트량이 감소가 되고 단위 수량이 감소가 되고 수야율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률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단위 용적 질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실증률이. 그만큼 우리가 수밀하다, 밀실하다 이런 의미죠. 건조 수축이 감소함. 공급이 적으니까 물이 적게 들어간다는 의미죠. 콘크리트의 수밀성이 커짐. 우리가 투수성, 흡수성이 작아짐. 콘크리트가 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투수성과 흡수성이 적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콘크리트 투수성과 흡수성이 작아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리하나 너무 작을 때 공급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률.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